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쉬즈리트 텔레비전. 오늘은 건강한 임신을 위한 식이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쉬즈하니원 신촌점 신예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벌써 17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모두들 오늘 어떤 음식들을 먹고 어떻게 건강한 임신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임신을 준비할 때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 뭐 먹어야지 임신에 도움이 되나요? 저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 중요한 일 혹은 좋은 영양 섭취가 필요할 때, 아니, 뭐 중요한 것들을 준비할 때는 보통 굉장히 무언가를 먹어서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저 어떤 거 먹으면 좋아요? 라고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임신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자, 사람들한테 보통 그러면은 당신 지금 뭘 드시고 계십니까? 임신에 좋은 것이 뭘까요? 라고 반문해 봤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양식. 저 고기 먹고 있어요. 저 지금 고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소고기 먹습니다. 오리고기 먹습니다. 보통 뭐 돼지고기는 그렇게 보양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혹은 장어 먹습니다. 뭐 아니면은 저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걸 먹고 있어요. 홍삼도 먹고요. 이거는 산을 좀 많이 먹죠? 흑염소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참고로 홍삼이나 흑염소는 한약은 아닙니다. 홍삼이나 흑염소를 한약재에 넣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은 한약은 전문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에 의해 만들어진 약을 의미하는 거고요. 홍삼이나 흑염소는 처방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건강식품이란 범주에 넣는 것이 좋을까요? 어쨌든 저 한약 먹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홍삼이다 흑염소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건 한약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영양제. 보통 임신 준비합니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시는 게 뭐가 있죠? 엽산 있죠. 네, 엽산 혹은 뭐 퍼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약들, 그리고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다 좋을까요? 이 중에 진짜는 뭘까요? 진짜 내 몸에 좋기 위해서, 임신에 도움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을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저는 첫 번째 항산화 물질, 두 번째 신선한 채소, 그리고 엽산, 그리고 단백질, 특히 좋은 단백질 식품을 골라서 드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자, 이 각각들 중에서 엽산은 정말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임신 좀 준비해 보신 분들은 항산화 물질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소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당연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들이 각각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실 시즌 내에서 음식 전문가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먹을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공부했고 그 결과들을 간단하게 오늘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자, 오늘은 첫 번째는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항산화 물질이 뭘까요? 요즘에 TV에서나 미디어에서나 혹은 영양제를 판매하는 곳에서도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이 뭐 여러 가지 그 대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노폐물 중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을 녹슬게 하는, 산소가 자꾸 이렇게 쇠나 이런 데 닿게 되면 녹이 슬게 되잖아요. 산화가 되었을 때 녹이 슬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세포들을 녹슬게 하는 물질 중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세포의 대사산물 그리고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요. 우리 몸에서 난자는, 그러니까 남모세포는 정확히는 우리가 뱃속에서 여성들이 발생할 때부터 갖고 태어나고요. 그것을
내가 생리가 끝날 때까지 태어날 때 갖고 있던 걸 하나하나 쓰면서 소모를 하면서 자라게 살게 됩니다. 남성들의 정자는 사실 매번 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의 난자는 사실은 30대, 40대 갈수록 점점 그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질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어, 난자가 사실 정자와 난자는 엄마의 반쪽, 아빠의 반쪽짜리. 그러니까 세포의 세포질도 그렇고 세포의 양, 유전자의 양이 엄마 거의 반쪽밖에 안 들어있고 아빠 거 반쪽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이 서로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이루어지면서 그 세포가 그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깎아놓은 과일들 혹은 반쪽 잘라놓은 과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나요? 산소를 닿으면 갈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그 활성산소들이 세포들을 굉장히 노화시키고 독성을 만들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난자는 반쪽짜리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화되어 있는 질이 떨어져 있는 난자는 훨씬 더 발생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형아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의 그 수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착상에서의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난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호르몬제 중에서는 난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준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영양제들이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섭취를 하도록 권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노화에 활성산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 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노화를 억제해서 결국 난자세포의 노화를 억제시키는 것이 항산화 물질을 처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항산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을 때 항산화 물질이 좀 자세한 그 성분명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한 세 가지, 네 가지 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카로테노이드류, 우리가 많이 본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생각나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우리가 가정 시간에 배웠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입니다. 당근, 토마토, 호박 같은 것들이에요. 색깔이 좀 빨갛고 노랗고 녹색을 띠고 있는 그 색소, 그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색소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플라보노이드류인데요. 우리 껌에 많이 들어있죠. 플라보노 같은 거. 그런데 그 종류에 보면은 안토시아닌, 카테킨, 레스베라트롤이나 프로안토시아닌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베리류에서 붉고 보라색을 띠는 색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많이 드시죠? 블루베리 혹은 푸른 같은 데도 사실 있기도 하고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채소류, 가지 같은 곳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보라색 양배추나 이런 것들, 이 보라색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보통은 색이 진한 베리류, 딸기 이런 데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지베리라든지 이런 좀 낯선 아사이베리라든지 이런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테킨도 많이 보셨죠? 녹차에 많이 들어있어요. 좀 쌉쌀한 맛이 나는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소플라본류. 자, 이소플라본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몸에 들어갔을 그 식물 안에서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성질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몸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여성 호르몬으로서의 역할로 전환이 되어서 될 수가 있고요. 콩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임신을 당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젖이 많이 생기게 하려고도 콩을 많이 드시는데요. 단순히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기 때문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고요. 자, 제가 이것들을 얘기할 때 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보셨으니 대강 눈치가 채워지시죠.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색소에 많이 들어있고 향이 나는 것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찾아봤을 때 나온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되게 건강해 보이는 그림이죠. 녹색, 그리고 붉은색, 노란색, 색소가 많이 선명한 채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영양제를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데 제가 이 그림에다가 음, 이걸 제품명을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네요. 이제 오시는 분들, 임신 준비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퍼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무언가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이름 잘 붙였죠. 퍼틸이 원래 다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굉장히 임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이런 임신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양제인데요. 이런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과 실제 음식을 복용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색과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색과 향이 들어있는 음식을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단순히 위장에 그 영양분을 넣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향을 맡으면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제보다 입으로 직접 이 채소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몸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한의학에서는 약재에 대해서 기와 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똑같진 않지만 향기와 맛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맛에서 나타나는 효력이 있고 또 향에서 나타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는 것보다 실제로 살려서 복용하는 게 좋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영양제는 이게 천연 성분인지 아니면 합성된 것인지 공장에서 만들어낸 성분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재료에서 왔는지 유기농 채소에서 왔는지 아니면 농약을 많이 친 채소에서 왔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먹으려고 하는 그 채소가 어떤 기원에서 왔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게 함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적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게 내가 먹는 것을 선택하려면 사실은 영양제보다는 채소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임신 준비하신 분들 기본으로 드시는 영양소죠. 엽산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기형을 예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경관이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은 척수하고 뇌예요. 근데 신경관은 척수와 뇌를 담고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관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두개골이나 척추까지도 다 의미하고요. 신경관은 Z12주까지 완성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영양소는 Z12주까지, 그러니까 3개월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섭취가 되고 몸에서 농도가 높아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고령 산모일수록 신경관 기형이 증가하고 또 그 외에 보조 생식수를 사용하신 산모일수록 또 신경관 기형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엽산은 이파리 엽자를 사용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충분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모유에 대해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임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주실 때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갖고 있으면 엽산이 부족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 가볍게는 여러 가지 김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물이나 녹색 채소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그 식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전설이나 전래동화 같은 것들을 봐도 알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머리가 없는 아이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 많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갖고 있다면 엽산이 아주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 뭐 조금만 보충을 해줘도 되는 정도의 식생활인데 요즘에 식생활이 많이 서양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거의 뭐 고기, 스테이크, 육식에 좀 위주로 되는 식생활을 하고 있어서 서양 식생활이 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엽산을 보충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엽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구글 검색을 해 보았을 때 나온 이미지가 이것입니다.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그림이에요. 네, 답정너인 것 같죠? 혹은 기승전 채소입니다. 네, 신선한 채소가 향이 살아있을 때
향과 맛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골라서 섭취를 하는 것이 임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임신에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주지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성공하고 난 다음 유지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아기를 구성하는 요소에도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알류, 우유류, 물고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것들을 먹을 때 이 고기들은 되게 먹이 사슬에서도 굉장히 윗부분에 차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 물질이나 여러 가지 농약 같은 것들, 중금속 같은 것들이 농축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는 재료들, 성장 과정에서 주는 사료까지도 사실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어떻게 했는지, 이 아이가 항생제를 얼마나 먹었는지,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고요. 특히 우리가 육류나 조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사실 양식 의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광어나 연어 같은 것들, 그 외의 어류들도 친해산 양식 연어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 기사로도 떴었고요. 그만큼 우리가 뭐 해썹이나 이런 관리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잘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료가 유기농인지를 인증하는 것도 그리고 동물복지나 방사유정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된 것을 섭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항생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많이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식품으로 섭취한 잔류항생제가 많기 때문에 그 항생제 나는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지 않았는데 동물을 통해 항생제를 많이 섭취해서 슈퍼박테리아도 슈퍼항생제가 듣지 않는 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잔류농약이 나쁘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임신을 준비할 땐 좋은 음식 먹을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아기를 먹이려고 아이가 굉장히 뭐 달걀이라든지 우유를 좋아하니까는 그 부분을 먹이려고 봤을 때 과연 이 아이가 먹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유기농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무항생제 그리고 달걀은 동물복지 달걀을 선택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닭이 낳은 달걀과 스트레스 받으면 좁은 공간에서 계속 알만 나오면서 사는 닭이 낳은 달걀 어떤 달걀이 더 좋을까요? 전 동물복지 달걀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궁 건강에 나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음식이겠죠. 자, 인스턴트나 레토르트 음식. 이거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미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단순당 빨갛고 제가 사실 포인트 조금 치웠고 자, 글자도 볼드로 만들었어요. 단순당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식재료에 들어가 있는 항생제와 성장호르몬, 농약, 중금속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거는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먹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일회용 용기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자, 우선 단순당을 피해야 되는 이유에 선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단순당은 혈중의 인슐린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당류이고요. 인슐린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이면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내당량 장애가 생겨 당뇨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인슐린이 증가하면 탄수화물 지방줄로 전환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증가하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서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증후군은 다낭성 난소와 배란 장애를 심화시켜서 난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밀가루, 백설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난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고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바로 일회용 종이컵입니다.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는 임신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피를 담고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종이는 물에 젖잖아요. 그런데 종이컵은 물에 안 젖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종이에 액체를 담기 위해 사용하는 코팅 물질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 물질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액체를 담게 되면은 그 코팅 물질이 용출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커피 드셔도 돼요. 사실은 150ml 정도까지는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임신 유지에도 큰 문제를 주지 않고 임신을 준비하는데도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낫다는 말씀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커피를 담고 있는 용기는 신경을 써주세요. 그 다음입니다. 플라스틱의 사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플라스틱 BPA 프리 뭐 이런 거 비스텔 프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환경 호르몬인데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가소제 프탈레이트가 환경 호르몬으로서 그 우리 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환경 호르몬은 인체의 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상을 띠어서 성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보통 남성의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물론 여성의 생식 기능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나쁜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내 성기능을 나쁘게 할 수도 있지만은 평소에 섭취한 BPA와 독성 물질이 모체의 지방에 저장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수유를 하게 되면은 엄마의 지방을 녹여서 모유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유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출산 그 전에 썼었던 살들이 다 잘 빠지고요. 등살, 엉덩이살 이런 데가 잘 빠집니다. 그런데 등이나 엉덩이에 쌓여 있었던 지방 속에는 내가 먹었던 중금속이나 아니면은 독성 물질들이 함께 녹아 있었던 게 같이 녹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유에 함께 이런 성분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고 그걸 아기가 직접 섭취하게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비교적 안전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열에 강해서 따뜻한 음식을 담아도 용출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저는 젖병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냐 아니냐를 보고 고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데 그 젖병은 사실은 젖병을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뜨거운 물을 녹여서 분유를 녹이기 때문에 보통 열에 강하고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리 젖병 많이 사용했어요. 전 아기가 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게 싫어서요. 네, 많이 해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깨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보다 사용해야 되는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리젖병은 차라리 깨면 새로 사면 되니까는 유해한 상태로 오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는 안전하고 열에 강하다고 여겨졌던 PC,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용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용기에서도 실제로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들이 얼마나 좋은 용기인지,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뜨거운 음식은 유리나 도자기 같은 녹지 않는 소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고 좀 무겁고 귀찮더라도 이런 용기를 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제를 잔뜩 구입해서 먹은 지 2주차 되는 새댁입니다. 현재 5차 냉동이식 준비 중입니다. 평소에 잘 먹는다고 생각돼서 영양제는 엽산만 구입해서 먹고 있었는데 계류유산 후에 부족한 영양분을 비타민과 다른 영양제들로 채워볼까 싶어서 구입했습니다. 자, 남편 것 그리고 본인 것에 대해서 이 영양제를 올려주셨는데요. 영양제 드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이분은 드시고 계시는 게 아주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집에서 식사 많이 하시는지 물어보고 집에서 식사하시면은 비타민 드시지 마시고 야채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도저히 내가 뭔가를 챙겨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밖에서 드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비타민이라도 잘 드시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뭔가 좋을까 싶어서 종합 비타민 드시고 퍼틸 드시고 비타민 C, 비타민 D, 그 엽산까지 다 따로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갖고 오시거나 성분을 찍어 오시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 드려요. 보통 종합 비타민인 경우에는 그 안에 영양분이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따로 더 챙겨 드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농도가 높아졌을 때 부작용이 생긴 영양소들도 있으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따로 먹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겹치는 것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음 중 자궁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1번 레토르트 식품, 2번 단순당, 3번 녹황색 채소, 4번 식재료 속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나쁜 영향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낫하고 낫이 있으니까는 결국은 좋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문제를 읽지 않아도 뭐 하나는 좋고 나머지는 나빠 보이죠. 자, 참여 방법. 3월 25일까지 카카오톡 쉬즈하니원 자궁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총 3분을 선정해서 던킨 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왔네요. 끝내기 전에 답변 드릴게요. 저는 매번 건강검진을 하면 단백질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단백질 부족이라고 나오시는군요. 아마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단백질 부족이라고 나온다면은 알부민이나 하는 혈액 속, 혈장 속 단백질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인바디 결과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혈장 속 문제가 아니라 인바디 문제라면요. 근육을 기르면 됩니다. 근육이 부족한 경우에 단백질 부족이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육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로 섭취하게 되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에는 CHO가 들어있는데요. 단백질은 CHON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재료가 되는 음식을 드셔야지 근육을 길렀을 때 단백질로 인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단백질 섭취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게 되고요. 운동으로 했을 때는 저는 무항생제 닭고기, 무항생제 닭가슴살을 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혹은 완전히 내가 근육을 기르겠다, 벌크업 하겠다가 아니면은 그냥 콩, 두유, 두부,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보통 붉은살 고기보다는 흰살 고기에 그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운동할 때 보통 벌크업 할 때는 단백질 닭가슴살로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식사 안에서 콩류를 좀 많이 섭취해 주시고 고기는 만약에 뭐 무항생제나 아니면 유기농 소고기를 드실 수 있다면은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잘 관리되어 있는 닭고기를 드시는 것도 권해드릴게요. 질문 답이 되셨을까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슈즈리트 텔레비전은 매주 금요일 9시에 계속될 것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시청 놓치신 부분들은 슈즈리트 텔레비전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는 언제든 다시 들어와서 봐주세요. 오늘도 좀 긴 강의가 되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